어젯밤 한 잔의 달콤한 음료. 아침 혈압계 숫자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죠. 배는 가볍지 않고 발목은 살짝 붓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2주 뒤부터 아침 몸이 가벼워지고 3개월이면 혈압과 체중에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늙을수록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대체 식단. 끝까지 들으면 내 장바구니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압약, 당뇨약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라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과당, 기타 과당. 문제는 들어가는 자리예요. 에너지 음료, 비타민 음료, 자양강장제, 달달한 커피 믹스, 각종 소스류.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에도 숨어 있어요. 왜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까요? 과당은 주로 간에서 처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처리 능력이 대개 떨어져요. 20대 때는 간이 하루에 과당 50g도 거뜬히 처리했어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보통 그 절반도 버거워집니다. 젊을 때보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간에 지방이 더 쌓이기 쉬워요. 혈당 조절이 흐트러지죠. 더 무서운 건 중독성입니다. 과당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음료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비타민 음료. 비타민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좋겠지? 자양강장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력이 없을 때 마시면 좋다던데.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액상과당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성분으로 들어있어요. 비타민 몇 밀리그램 때문에 수십 그램의 액상과당을 마시고 계신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마시는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거죠. 실제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대략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매일 한 캔씩만 줄여도 몸이 달라져요. 대신 무엇을 드시면 될까요? 물이 최고지만 당장 바꾸기 어려우시죠? 무가당 탄산수부터 시작해 보세요. 탄산 때문에 뭔가 마시는 느낌이 나거든요. 보리차도 좋고 둥글레차, 옥수수차도 괜찮아요. 제로 음료는 당장 끊기 어려울 때 임시다리로만 쓰세요. 인공감미료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장기 전략은 물과 무가당 차이입니다. 라벨 읽기 10초 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분 목록 첫 세 줄에 과당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나오면 피하세요. 나트륨은 500mg 이하인지 확인하고요. 재료 목록이 5개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앞쪽에 나올수록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달고 기름진 조합입니다. 도넛, 약과, 크림빵, 호떡, 튀긴 디저트류. 설탕은 혈당과 염증을 올리고 기름은 칼로리와 포화지방을 밀어 넣어요. 이 둘이 만나면 혈관과 몸 전체가 끈적해져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보통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설탕을 먹어도 혈당이 금세 내려갔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팍팍 나와서 혈당을 뚝뚝 떨어뜨렸거든요. 이제는 한참 높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췌장이 지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까지 더해지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염증이 생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의 시작이에요. 더 심각한 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 디저트는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도 먹던 건데 나쁠 게 뭐 있어? 약과나 한과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설탕과 기름으로 만든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귀한 음식이라 가끔 먹었지만 지금은 매일 먹잖아요. 게다가 예전 꿀과 지금 설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중에 파는 전통 과자들은 대부분 정제 설탕과 식용유로 만들어져요. 꿀이나 조청을 쓴다고 해도 양이 많으면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무설탕이라고 적힌 제품들,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도 결국 당분이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대신 무엇을 드시면 될까요? 찐 고구마가 최고예요. 고구마는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구운 단호박도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요.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요. 달달함이 땡길 때는 과일 한 줌과 견과 한 줌이면 충분해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과당이 들어있지만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흡수가 천천히 돼요.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설탕, 포도당, 과당, 물엿, 올리고당이 동시에 들어가고 거기에 식용유까지 있는 제품은 피하시면 돼요. 특히 팜오일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건 더욱 조심하세요. 이런 기름들은 트랜스 지방을 만들 수 있어서 혈관에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흰쌀, 흰면. 섬유질이 빠져서 흡수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식후 졸림, 속 더부룩함, 배고픔에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활동이 되게 둔해집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너무 급하게 흡수되니까 소화기관이 따라가지 못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흰쌀의 혈당 지수는 86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혈당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흰빵은 더 심해서 95예요. 거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흰죽, 흰빵을 드세요. 이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걸 먹어야 해. 소화가 안 되니까 흰죽이 편해. 하지만 너무 잘 소화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요. 그러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또 뭔가 먹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영양소 부족이에요.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은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건데 없으니까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영양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대신 현미 50대, 백미 50부터 시작해 보세요. 현미를 처음 드시면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반반 섞어서 먹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현미는 혈당 지수가 55예요. 흰 쌀보다 30 이상 낮은 거죠. 통곡물빵도 좋아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통곡물빵 중에는 가짜가 많아요. 겉만 거무스름하게 색칠하고 속은 정제 밀가루인 경우가 있거든요. 원재료명을 보시면 통밀가루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해요. 밀가루, 통밀가루 순서로 나오면 사실상 흰빵이에요. 통밀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국수를 드실 때는 부드럽게 오래 삶아서 국물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메밀국수가 더 좋긴 하지만 일반 국수라도 충분히 삶으면 소화가 편해져요. 그리고 국수만 후루룩 먹지 마시고 야채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김치, 오이 무침, 계란 같은 것들이요.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줘요. 구매할 때는 원재료명을 꼼꼼히 보세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 첫 번째로 나오는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현미, 통밀, 귀리, 보리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마블링 많은 붉은 고기입니다. 갈비, 삼겹살, 등심 같은 기름진 부위. 식감은 부드럽지만 포화지방이 많아요. 이 지방은 소장에서 잘게 쪼개져서 림프관을 통해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녀요. 나이가 들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보통 떨어져요. 젊을 때는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금세 처리했는데 이제는 혈중 지질과 염증 수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고 중성 지방도 더 쌓일 수 있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어르신들께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가 안 좋으니까 부드러운 고기를 먹어야지. 하지만 부드러운 이유가 지방 때문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요. 삼겹살의 경우 100g당 포화지방이 13g이나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한 번에 먹는 거예요. 포화지방의 문제는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력성을 잃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질 수 있어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염증이에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대신 무엇을 드시면 될까요? 닭가슴살이 최고예요.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은 적거든요. 100g당 단백질이 23g, 지방은 1g밖에 안 들어 있어요.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요.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소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사태나 우둔 같은 기름 적은 부위를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굽거나 튀기면 지방이 산화돼서 더 해로워질 수 있어요. 찌거나 삶으면 기름기가 빠져나가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기를 살 때는 눈으로 봐서 기름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부위는 피하시면 돼요. 특히 하얀 기름 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건 피하세요. 다섯 번째,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만두, 돈가스, 치킨 너겟, 냉동 볶음밥. 맛은 세고 나트륨은 더 세요. 문제는 모르고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라벨에 나트륨 2000mg이라고 적혀 있으면 하루치가 거의 끝나요. 나이가 들수록 짠맛 감지 능력이 되게 둔해집니다. 미각 세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도 그다지 안 짜네?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나트륨이 쌓이고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늘어나거든요. 혈관 안에 혈액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또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냉동식품은 보관을 위해 나트륨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려면 염분 농도를 높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맛을 좋게 하려고 각종 화학 조미료까지 들어가니까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드세요. 혼자 먹기엔 이게 편해. 요리하기 귀찮을 때 데워 먹으면 되잖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그렇죠. 하지만 편리함의 대가가 너무 클 수 있거든요. 시중에 파는 냉동만두 한 인분에 나트륨이 1500mg씩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 끼로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냉동 볶음밥은 더 심해서 2000mg 넘는 제품들이 많아요. 거기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00mg을 넘어갈 수 있어요. 권장량의 2배예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첨가물이에요. 냉동식품에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인공조미료가 잔뜩 들어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냉동식품은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써서 만들어요. 그 기름들이 산화되면서 이외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염증과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대신 주말에 한번 저염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나물 몇 가지, 조림 한두 개, 국 한 가지 정도만 만들어 놔도 충분해요.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쓰시면 나트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구매할 때는 나트륨 500mg 이하 1회 제공량 기준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성분표에서 재료 개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재료가 많을수록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식할 때 주문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밥은 반 공기만 달라고 하세요. 면은 부드럽게 삶아 달라고 하고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세요. 굽기 대신 찜이나 전골로 주문하시고요. 후식은 보리차로 마무리하세요. 명절 모임에서도 대응 방법이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시고요. 밥은 반 공기만 미리 얘기하세요. 국물은 덜어 먹을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려요.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 라벨을 점검해 보세요. 성분표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과당이 적힌 건 모두 꺼내세요. 아까우시더라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준비해 두시고요. 간식을 바꿔보세요. 과자나 도넛 대신 견과류나 찐 고구마를 준비해 두세요.
고구마는 한 번에 여러 개 쪄놓으면 며칠 드실 수 있어요. 견과류는 작은 봉지에 한 줌씩 나눠 담아 두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주식도 바꿔보세요. 쌀통에 현미를 50% 섞어 넣으세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돼요. 통곡물빵도 구비해 두시고요. 아침에 간단히 드시기 좋거든요. 단백질 루틴을 만드세요.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주 2회는 생선, 나머지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중심으로 드세요. 생선은 일요일에 한꺼번에 사서 한 끼분씩 냉동 보관하시면 편해요. 두부는 부침으로 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라벨 읽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에요. 나트륨 500mg 이하, 당분 5g 이하, 재료 목록이 5개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통곡물빵도 좋아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통곡물빵 중에는 가짜가 많아요. 겉만 거무스름하게 색칠하고 속은 정제 밀가루인 경우가 있거든요. 원재료명을 보시면 통밀가루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해요. 밀가루, 통밀가루 순서로 나오면 사실상 흰 빵이에요. 통밀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국수를 드실 때는 부드럽게 오래 삶아서 국물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메밀국수가 더 좋긴 하지만 일반 국수라도 충분히 삶으면 소화가 편해져요. 그리고 국수만 후루룩 먹지 마시고 야채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김치, 오이 무침, 계란 같은 것들이요.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줘요. 구매할 때는 원재료명을 꼼꼼히 보세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 첫 번째로 나오는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현미, 통밀, 귀리, 보리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마블링 많은 붉은 고기입니다. 갈비, 삼겹살, 등심 같은 기름진 부위. 식감은 부드럽지만 포화지방이 많아요. 이 지방은 소장에서 잘게 쪼개져서 림프관을 통해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녀요. 나이가 들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보통 떨어져요. 젊을 때는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금세 처리했는데 이제는 혈중 지질과 염증 수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고 중성 지방도 더 쌓일 수 있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어르신들께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가 안 좋으니까 부드러운 고기를 먹어야지. 하지만 부드러운 이유가 지방 때문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요. 삼겹살의 경우 100g당 포화지방이 13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한 번에 먹는 거예요. 포화지방의 문제는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력성을 잃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질 수 있어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염증이에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대신 무엇을 드시면 될까요? 닭가슴살이 최고예요.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은 적거든요. 100g당 단백질이 23g, 지방은 1g밖에 안 들어 있어요.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요.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소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사태나 우둔 같은 기름 적은 부위를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굽거나 튀기면 지방이 산화돼서 더 해로워질 수 있어요. 찌거나 삶으면 기름기가 빠져나가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기를 살 때는 눈으로 봐서 기름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부위는 피하시면 돼요. 특히 하얀 기름 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건 피하세요. 5번째,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만두, 돈가스, 치킨 너겟, 냉동 볶음밥. 맛은 세고 나트륨은 더 세요. 문제는 모르고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라벨에 나트륨 2000mg이라고 적혀 있으면 하루치가 거의 끝나요. 나이가 들수록 짠맛 감지 능력이 되게 둔해집니다. 미각 세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도 그다지 안 짜네?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나트륨이 쌓이고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늘어나거든요. 혈관 안에 혈액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또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냉동식품은 보관을 위해 나트륨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려면 염분 농도를 높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맛을 좋게 하려고 각종 화학 조미료까지 들어가니까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드세요. 혼자 먹기엔 이게 편해. 요리하기 귀찮을 때 데워 먹으면 되잖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그렇죠. 하지만 편리함의 대가가 너무 클 수 있거든요. 시중에 파는 냉동만두 한 인분에 나트륨이 1500mg씩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 끼로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냉동 볶음밥은 더 심해서 2000mg 넘는 제품들이 많아요. 거기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00mg을 넘어갈 수 있어요. 권장량의 2배예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첨가물이에요. 냉동식품에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인공조미료가 잔뜩 들어 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냉동식품은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써서 만들어요. 그 기름들이 산화되면서 이외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염증과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만 바꾸세요. 2주 뒤 아침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대신 주말에 한번 저염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나물 몇 가지, 조림 한두 개, 국 한 가지 정도만 만들어 놔도 충분해요.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쓰시면 나트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구매할 때는 나트륨 500mg 이하, 1회 제공량 기준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성분표에서 재료 개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재료가 많을수록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식할 때 주문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밥은 반 공기만 달라고 하세요. 면은 부드럽게 삶아 달라고 하고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세요. 굽기 대신 찜이나 전골로 주문하시고요. 후식은 보리차로 마무리하세요. 명절 모임에서도 대응 방법이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시고요. 밥은 반 공기만 미리 얘기하세요. 국물은 덜어 먹을게요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려요.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 라벨을 점검해 보세요. 성분표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과당이 적힌 건 모두 꺼내세요. 아까우시더라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준비해 두시고요. 간식을 바꿔보세요. 과자나 도넛 대신 견과류나 찐 고구마를 준비해 두세요. 고구마는 한 번에 여러 개 쪄놓으면 며칠 드실 수 있어요. 견과류는 작은 봉지에 한 줌씩 나눠 담아 두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주식도 바꿔보세요. 쌀통에 현미를 50% 섞어 넣으세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돼요. 통곡물빵도 구비해 두시고요. 아침에 간단히 드시기 좋거든요. 단백질 루틴을 만드세요.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주 2회는 생선, 나머지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중심으로 드세요. 생선은 일요일에 한꺼번에 사서 한 끼분씩 냉동 보관하시면 편해요. 두부는 부침으로 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라벨 읽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에요. 나트륨 500mg 이하, 당분 5g 이하, 재료 목록이 5개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구독은 다음 변화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좋아요는 함께 하자는 신호예요. 중간 점검용 훅을 드려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내가 매일 먹는 그것 하나만 바꿔도 2주 뒤 아침 몸이 가벼워져요. 3개월이면 혈압, 체중, 붓기에서 숫자가 말해줘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처럼 간단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려드려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수분 보충이 우선이에요. 아침 7시에는 현미죽에 반숙 달걀 1개를 드세요. 현미죽은 전날 밤에 타이머 맞춰서 끓여 놓으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 근육 유지에 좋고요. 김치 한 점은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나트륨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점심 12시에는 통곡물빵 2쪽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샐러드를 올려 드세요. 상추, 오이, 토마토 같은 야채를 듬뿍 넣으시고요. 올리브 오일 1스푼 정도만 뿌리면 돼요. 과도한 기름은 피하되 적당한 좋은 지방은 필요해요. 견과류 몇 개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간식으로는 오후 3시쯤 사과 반 개에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해요. 사과의 달콤함과 아몬드의 고소함이 잘 어울려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요. 저녁은 6시에 드시는 게 좋아요. 늦어도 7시 이전에는 마무리하세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시고요. 쌈야채를 듬뿍 준비하세요. 상추, 깻잎, 배추잎 뭐든 좋아요. 밥은 현미 3분의 2 공기 정도로 적당히 드시고요. 저녁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물은 하루에 최소 8잔은 드세요. 아침에 2잔, 오전에 1잔, 점심 전후로 2잔, 오후에 1잔, 저녁 전에 2잔 정도로 나눠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함께 해볼 3개월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단계 1주에서 2주 차예요. 음료를 전부 물이나 보리차, 무가당 탄산수로 바꿔보세요.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처음 3일은 정말 힘들 거예요. 당분에 익숙해진 몸이 계속 단맛을 찾을 거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미각이 바뀌어요. 물도 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는 무가당 탄산수가 큰 도움이 돼요. 탄산 때문에 뭔가 마시는 느낌이 나거든요. 레몬 조각이나 오이 조각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두 번째 단계, 3주에서 4주 차예요. 흰빵과 과자는 완전히 빼고 통곡물과 견과류로 채워보세요. 이 시기부터는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오후 피로감도 덜해져요. 현미밥에도 적응이 되실 거예요. 처음엔 거칠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과일, 요거트 위주로 드세요. 세 번째 단계 5주에서 8주 차예요. 붉은 고기 횟수는 줄이고 생선과 두부 횟수는 늘려보세요. 이 시기가 되면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져요. 혈압이 안정되고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특히 복부 둘레가 많이 줄어들어요. 내장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생선 요리가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구워서 드시면 돼요.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시면 비린내도 없애고 맛도 좋아져요. 네 번째 단계 9주에서 12주 차예요. 냉동 가공식품은 주 0회에서 1회로 줄이고 직접 만든 반찬으로 대체해 보세요. 이 시기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혈압약을 드시던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제로 음료는 다리 역할까지만 하시고 장기 전략은 무리예요. 인공감 미료도 장기적으로는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최종 목표는 자연 그대로의 맛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3개월 뒤 거울 속 내 모습.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까? 66세 김 씨는 퇴직 후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분이에요. 매일 비타민 음료 2병을 마셨고 간식으로는 약과나 도넛을 즐겨 드셨어요. 점심은 거의 냉동 만두나 라면으로 때우셨고요. 저녁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 당화혈색소가 7.2, 중성지방이 300을 넘었어요. 의사가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김 씨는 음식으로 먼저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음료는 보리차로 바꾸시고 간식은 견과류와 과일로 대체하셨어요. 만두 대신 직접 만든 두부전을 드셨고 고기 대신 생선 위주로 드셨어요.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내려갔고요. 체중은 78kg에서 73kg으로 5kg이 줄었어요. 당화혈색소는 7.2에서 6.8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중성지방은 30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발목 부종이 거의 사라진 거였어요. 예전엔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전혀 없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까? 69세 박 씨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매일 약과와 크림빵을 간식으로 드시던 분이셨는데요. 단계 당기는 걸 어떻게 참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구운 단호박과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200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2달 후에는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1시간은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활동하신다고 해요. 혈당도 안정되어서 당화혈색소가 8.3에서 7.1로 낮아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세요. 가장 기뻐하신 건 체중 감소였어요. 82kg에서 76kg으로 6kg이 줄었거든요. 특히 배 둘레가 많이 줄어서 예전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셨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당분과 정제 곡물은 혈당과 염증을 밀어올려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손상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얹어요.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통곡물과 생선, 콩류, 저염조리법은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해요. 통곡물의 섬유질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서 혈관 손상을 방지해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저염조리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켜요. 기본 원리는 단순해요. 덜 가공하고 덜 짜고 덜 달고 더 거칠게 먹는 거예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일수록 우리 몸에 좋거든요. 인공적으로 가공할수록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몸이 말해줘요. 아, 이게 진짜 건강한 느낌이구나. 이제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장보기 요령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트에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외곽부터 도세요. 채소, 과일, 생선, 육류 코너 말이에요. 가공식품이 있는 가운데 진열대는 가급적 피하세요.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장보기 전에 미리 목록을 작성하세요. 현미, 통곡물빵, 닭가슴살, 두부, 고등어, 시금치, 당근, 사과, 견과류. 이런 식으로 적어가시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어요. 냉장고 정리도 중요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건강한 음식을 두세요. 과일, 견과류, 요거트 같은 거요. 냉동실 맨 앞에는 건강한 냉동식품을 두시고요. 냉동 야채, 냉동 베리류 같은 거요. 요리가 부담스러우시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기본 요리들이요. 복잡한 양념 대신 소금, 후추, 마늘, 생강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찜기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아요. 고구마, 단호박, 브로콜리 뭐든 쪄서 드시면 건강하거든요. 기름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은 되도록 8시 이전에,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숙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과식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신경 쓰세요.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중엔 조금씩, 식후 1시간 뒤에 한 컵 정도가 좋아요.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식후 10분만 산책하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또 식욕을 증가시켜서 과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수면도 건강한 식습관만큼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교란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가족들과의 협조도 필요해요. 혼자서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가족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시고 함께 실천하시면 더 쉬워져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해서 변화를 확인하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더 잘 돼요. 아,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안심이 되고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장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에서 액상과당 들어간 음료 한 병만 빼내는 것부터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가족과 함께 라벨 읽는 습관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 제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하면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교육의 효과도 있고 가족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릴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 거예요. 몸이 예전 음식들을 찾을 거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째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아요.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활기찬 일상.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없이도 혈압을 낮추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더 구체적인 레시피와 조리법도 함께 준비할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해요. 함께 가보죠.